밝혀진 사실. 마침내 마을의 여자아이들을 위한 학교가 문을 열었다. 학생은 모두 20명이었는데 모두가 그 지방의 독특한 사투리를 써서 처음 얼마 동안은 그 애들의 말을 알아듣기 위해 애를 써야 했다. 행동이 버릇없고 거친 아이들도 있었지만 가끔은 온순하고 배우려는 의지를 가진 아이들도 있어서 나를 기쁘게 했다. 벽을 하얗게 칠한 조그만 나의 집에는 테이블이 하나, 의자가 4개, 그리고 시계 하나와 몇 개의 접시, 찻잔이 갖춰져 있었다. 2층의 침실에는 전나무 침대와 장롱 하나가 있었다. 내가 옮겨온 후 세인트 존이 잠깐 들러서 불편한 점이 없는지를 살폈다. 11월 15일은 휴일이었다. 청소를 끝낸 어린 하녀는 수고비 1페니를 받고 좋아하며 돌아갔다. 내 보금자리는 티 하나 없이 깔끔하게 청소되어 있었다. 오후에 나는 몇 쪽의 독일어를 번역하고 나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한참 그림에 몰두하고 있을 때 노크 소리가 나더니 문이 열리며 세인트 존이 들어왔다. 휴일을 어떻게 보내시나 궁금해서 왔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림을 그리는군요. 여기 저녁에 있으면 좋을 만한 책을 한 권 가져왔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다 시집 한 권을 올려놓으며 잠시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앉으세요. 내 말에 그는 오래 머무를 수 없다고 말했다. 잘 그린 그림이군요.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그림을 그릴 때 하폭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늘 손을 올려놓는 얇은 종이를 그림 위에 덮었다. 그런데 그 순간 세인트 존은 그 흰 종이를 낚아채더니 가장자리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아주 야릇한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왜 그러세요? 내가 물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요. 그는 종이를 그대로 제자리에 놓는 척 하면서 한쪽 끝을 좁고 길게 찢었다. 그 종이 조각은 곧 그의 장갑 속으로 사라졌다. 그는 급히 일어나 작별 인사를 하고 나갔다. 그가 나간 후 나는 그 종이를 살펴보았는데 물감 2방울이 얼룩져 있었을 뿐 특별한 것은 없었다. 그의 행동이 수수께끼 같긴 했지만 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곧 잊고 말았다. 세인트 존이 떠날 무렵부터 내린 눈은 눈보라가 되어 밤새도록 계속되었다. 다음 날에도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눈보라를 몰고 왔다. 눈은 저녁 때까지 줄곧 쏟아졌고 눈 때문에 골짜기는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나는 덧문을 닫아 걸고 난로불을 피운 다음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뜻밖에도 문을 두드린 사람은 세인트 존이었다. 눈으로 길이 막힌 골짜기에 손님이 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깜짝 놀랐다.
목사님, 무슨 나쁜 소식이라도 있나요?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나는 급히 물었다. 아닙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오느라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는 난로에다 언손을 녹이며 말했다. 대체 무슨 일이세요? 나는 다시 물었다. 손님을 너무 다그치는군요. 할 얘기가 있어서 왔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았다. 나는 어제의 일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그가 제 정신이 아닐까봐 은근히 걱정이 되었다. 세인트 존은 한 손으로 턱을 개고 난로불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그 옆모습이 마치 대리석 조각처럼 보였다. 얘기하기 싫으면 그냥 계세요. 저는 마음 쓰지 않고 책을 읽을게요. 잠시 후 그는 수첩 속에서 뭔가를 꺼내서 읽었다. 그리고는 도로 수첩에 넣고 다시 생각에 잠겼다. 나는 초초해서 책을 제대로 읽을 수도 없었고 잠자코 있기도 불편했다. 태종시계가 8시를 쳤다. 그 소리에 정신을 차린 듯 그는 단정한 자세로 고쳐 앉더니 나를 바라보았다. 잠깐만 난로 가까이로 오시겠소? 나는 그가 시키는 대로 했다. 사실은 당신에게 무얼 물어볼 참이었어요. 하지만 내가 먼저 이야기를 하기로 하지요. 20년 전의 일이요. 한 가난한 목사가 부잣집 딸을 사랑하게 되어 주위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했어. 그들은 결혼한 지 2년 만에 딸 하나만 남긴 채 세상을 떠났어. 그래서 고아가 된 갓난아기는 어머니 쪽으로 친척이 되는 리드 부인에게 맡겨졌어. 부인은 아이가 10살이 되었을 때 그 아이를 로우드 학교에 보냈지요. 아이는 로우드 학교에서 꽤 훌륭하게 자랐고 그 학교의 선생님이 되었지요. 그 후 가정교사 자리를 얻어 그 학교를 떠났습니다. 당신의 처지와 너무나 비슷하지 않소? 그녀는 로체스터라는 사람의 집에서 가정교사를 했소. 목사님, 나는 세인트 존의 말을 가로막았다. 잠깐 참으세요. 끝까지 들어주시오. 그 여인은 로체스터의 청혼을 받아들여 결혼을 하려고 했지요. 그러나 결혼식 날 남자에게 정신병자인 아내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 그 후 그녀의 행방은 알 수가 없게 되었어. 그녀를 찾는 쪽에서는 신문 광고와 함께 여기저기로 수소문하는 편지를 보냈어. 나도 브리그스라는 변호사로부터 지금까지 말한 사연이 적힌 편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가지만 대답해 주세요. 나는 앞뒤 생각 없이 말했다. 그 후 로체스터 씨는 어떻게 되었나요? 요즘 그가 어떻게 지내는지 아시나요? 나는 로체스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럼 아무도 손필드 저택에
간 사람이 없나요? 로체스터시를 만난 사람은 없나요? 모릅니다. 그보다 그 가정교사의 이름을 내가 말하지요. 그는 수첩 안에서 구겨진 종이 조각을 꺼냈다. 어제 초상화를 덮어둔 백지에서 찢어낸 바로 그 종이었다. 거기에는 내가 직접 쓴 제이네어라는 서명이 있었다. 브리그스 씨는 내가 제이네어라는 사람을 찾는다는 편지를 보내왔고 신문 광고를 내서 제이네어라는 사람을 찾았지요. 나는 제인 엘리엇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부터 눈치챘어요. 하지만 직접 확인한 건 어제 오후였어. 인정합니까? 네, 인정해요. 그런데 브리그스 씨는 어디 계시나요? 그는 로체스터 씨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분은 런던에 계십니다. 하지만 그가 당신을 찾는 건 로체스터의 일 때문이 아니요. 그럼 왜 저를 찾는 건가요? 당신 숙부인 존 에어 씨가 돌아가셨답니다. 그런데 숙부께서 당신에게 많은 유산을 남기셨답니다. 즉, 당신이 부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당신을 찾은 것입니다. 제가 부자가 되었다고요? 그렇소. 당신이 유산 상속인이랍니다. 물론 당신이 제이네어라는 것을 밝혀야 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절차는 어렵지 않아요. 브리그스 씨가 유언장과 필요한 서류를 보관 중이요. 당신의 재산은 2만 파운드 정도랍니다. 나는 깜짝 놀랐다. 이 뜻밖의 소식은 잠시 동안 나의 숨을 멈추게 했다. 세인트 존은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애투를 집어들었다. 그가 나가려 할 때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잠깐만요. 그런데 왜 브리그스 씨가 목사님께 그런 편지를 보냈을까요? 브리그스 씨와는 어떻게 아는 사이인가요? 그는 말하지 않으려 했지만 나는 그의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모두 말해주기 전에는 여기서 돌아가실 수 없어요. 그는 잠시 생각한 후에 말했다. 나 역시 에어성을 가졌어. 나의 정식 이름은 세인트 존 에어 리버스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설마? 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래요. 내 어머니의 성이 에어랍니다. 어머니에게는 남자 형제가 2분 있었는데 한 분은 목사로서 게이츠 헤드의 제인 리드와 결혼했지요. 또 한 분은 존 에어 씨입니다. 그런데 애삼촌과 우리 아버지는 평생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애삼촌은 우리를 무시하고 모든 재산을 목사였던 형님의 딸 당신에게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의 어머니는 저의 고모가 되시는군요. 그는 머리를 끄덕였다. 존 숙부님이 목사님의 애삼촌이시니까 우리는 사촌이 되는 건가요? 바로 그렇소. 우리들은 사촌간이요.
나는 손뼉을 치며 외쳤다. 오, 기뻐요. 정말 기뻐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으로 나는 숨이 막힐 것 같았다. 내 생명을 구해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 형제라는 사실도 큰 기쁨이었고 그들에게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되어 더욱 기뻤다. 우리 네 사람이 숙부님의 유산을 똑같이 나눈다면 각각 5,000파운드씩 돌아갈 것이다. 숙부의 유산은 내게 생명과 희망의 선물이었다. 내일 다이애나와 미리 언니에게 곧 집으로 돌아오라고 편지를 쓰세요. 그 유산을 똑같이 나눠 가진 다음 모두 함께 지냈으면 좋겠어요. 자, 물을 한 잔 마시고 좀 진정하시오. 세인트 존이 말했다. 흥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는 두 언니와 함께 모어하우스에서 살고 싶어요. 저는 은혜를 갖고 싶어요. 5,000파운드를 갖는 건 제게 기쁜 일이 되겠지만 유산을 혼자 갖는 건 무거운 짐이 될 거예요. 그러니 반대하지 말아주세요. 나의 뜻이 받아들여지자 우리는 변호사를 통해서 유산을 나눠받는 절차를 진행했다. 학교 일은 당장 손을 뗄 수가 없어서 후임 선생님이 올 때까지 계속 내가 맡기로 했다. 크리스마스 무렵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세인트 존, 다리애나, 메리, 그리고 나는 각각 5,000파운드의 재산을 갖게 된 것이다. 나는 학교를 그만두고 모어하우스로 돌아갔고 다이애나와 메리도 크리스마스에 맞추어 도착했다.